네, 이번 수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랑 한종목입니다. 네, 어제는 모처럼 미국 3대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인데 경기는 둔화되는 것 같다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시장에 있긴 했습니다만 최근 조정의 폭이 길고 컸다라는 저가 매수세가 발현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는요, 혁신 기술주 중에서도 중소형 좀 주식들의 반등이 좀 엿보였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빠질 대로 빠진 거 아니겠냐라는 거겠죠. 고마해라 마이 무다이가 막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는 계속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순위를 한번 달려가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나스닥 100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저번 주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은 무엇이었는지 대한 것입니다. 네, 여기 순위가 지금 다라라락 올라가고 있죠. 나스닥 100지수 수익률 상위 10종목 지금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네, 10개 지금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요. 익숙한 종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1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3대 게임사 중 하나인 일렉트로닉 아츠, EA Sports is the game. 바로 그 EA 게임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테마별로 좀 접근을 해보면 저번 주에는 아무래도 약세장이었다 보니까 경기 방어 업종의 성격이 짙은 음식료 업종, 여기서 보면은 하늘색이네요. 음식료 업종들이 좀 테마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점은요,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반도체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들도 좀 포진해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 4위에 있는 브로드컴, 그 다음에 여기 인텔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ASML,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ASML은요,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견조했다라는 투자 심리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와 AMD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한데 이 반도체 주식들은 이렇게 수익률이 반면에 이렇게 괜찮았나? 어떻게 이렇게 수익률이 좋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순위에 4위에 랭크되어 있는 브로드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풀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브로드컴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은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가총액이 한화로 300조 원이 넘어가는 엄청나게 큰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딱히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또 반도체 기업치고는 그 성장성과 그리고 주가의 폭발력도 엔비디아나 AMD 이런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다소 올드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브로드컴에 대한 차트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주봉 차트를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지금 차트가 나왔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느낌이 드시겠지만 꽤나 안정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고점 대비 12% 정도밖에 주가가 빠지질 않았어요. 방어력이 그만큼 뛰어난 주식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차트 초반에 보면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가 있죠. 와, 이렇게 들어간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코로나19 직후에 주가가 하염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빠지던 때였는데요.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주가는 4배가량 상승한 상황입니다. 무려 엔비디아와 같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생각보다 이 주식도 준수한 주가 상승 폭발력, 즉 공격력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방어력과 공격력 둘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시각적인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핵심 지수들 간의 올해 수익률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차트가 하나 나올 텐데요. 여기서 주황색 선이 바로 브로드컴의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 하늘색 선이 엔비디아고요. 그 다음에 회색 선이 나스닥 100지수, 빨간색 선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SOX 있지 않습니까? 그 지수예요. 올해 장이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여기가 기준점 0점인데 다 마이너스죠. 올해는 전부 다 하락을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요. 브로드컴, 그러니까 주황색 선의 수익률이 그나마 제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제일 낮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나스닥 100지수보다도 훨씬 나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브로드컴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1%, 나스닥 100지수는 마이너스 18%니까요.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엔비디아는 올해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만큼 브로드컴은 반도체 업종 내에서 가치주로서의 방어력을 뽐내고 있다. 네, 뽐내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성이 이런 하락장에서는 장점으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반문하실 수가 있죠. 브로드컴 주가 방어력이 좋은 건 알겠다. 그런데 성장성이 있어야 주가 상승의 과실을 좀 따먹지 않겠느냐? 라는 말이겠죠. 오늘은 그래서요, 성장주로서의 면모와 가치주로서의 매력을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브로드컴을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반도체 팹리스라는 겁니다. 이 팹리스라는 건 본인이 직접 제조까지 하지 않고 반도체 설계만을 맡아서 제조는 위탁해서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브로드컴도 TSMC에다가 본인들의 칩을 위탁 생산을 맡기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그래프, 이거 동그라미 한번 보시죠. 이게 TSMC의 작년 매출 기준 고객사 점유율입니다. 이 점유율을 한번 보시면 브로드컴이 8.1%로 무려 4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유율이 높을수록 TSMC에게 더욱더 많은 칩 생산 주문을 넣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TSMC에게 칩 수주를 엄청나게 하는 공룡급 반도체 기업이다라는 점이고요. 그러면 어떤 칩을 설계를 하느냐? 그거는 왼쪽 그림을 보시면 되겠죠. 이 칩은요, 브로드컴에서 설계한 반도체인데요. 이 반도체는 스위치, 스위치라는 장비에 들어가는 전용 칩입니다. 스위치는 그럼 또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위치는 껐다가 켰다가 우리가 이제 스위치한테 신호를 주면은 그것과 연결된 장치를 컨트롤하는 그런 장치잖아요. 그런 것과 유사하게 데이터들을 받아서 처리를 한 다음에 연결된 여러 장치에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와 송수신과 관련한 컨트롤 타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브로드컴은 이런 스위치와 라우터 반도체 분야 점유율 85%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런 역량을 기본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브로드컴은 연결성, 즉 커넥티비와 관련된 반도체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떤 연결을 뜻하냐면요, 제가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데이터 센터 안에서 각가지 네트워크들이 연결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데이터 센터 안에서 네트워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연결을 해야 될 텐데 여러 네트워크를 각각 상황에 맞게 경로를 설정해주고 또 빠르고 또 한 번에 많이 이동하게 해주는 네트워크 연결성이 그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데이터 대역폭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클라우드 시대 아닙니까? 클라우드 시대를 맞아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와 스토리지가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 이 데이터를 했다가 다시 데이터를 꺼내오는 과정에서 굉장한 데이터 병목 현상이 매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병목을 최소화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한 연결성을 가진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사실 세 번째와 네 번째, 이건 좀 덜 중요한 거긴 한데 기업이라든가 각 가정에서 쓰이는 IoT 기기들, 그리고 모바일 기기들, 이런 유선, 무선 연결을 위한 부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와이파이라든가 블루투스라든가 GPS 연결이라든가 RF 필터라든가 그런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은 바로 커넥티비티, 즉 연결성이다라는 점을 꼭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브로드컴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우선 제가 그래프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에서 나올 거예요. 왼쪽 그래프 보시면요, 왼쪽 그래프가 매출과 매출 총이익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가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입니다. 둘 다 괜찮은 상황인 건 맞는데 중요한 것은 디테일이죠. 좀 더 자세하게 왼쪽 그래프를 좀 들여다보면은 매출 성장률이 여기서 주황색 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그닥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019년과 2020년에 매출 성장률이 한 자릿수 수에 그쳤었어요. 그래서 브로드컴은 반도체 테마이긴 하지만 가치주에 해당하는 종목이다 라는 말이 붙었었죠. 성장에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고요. 그런데 작년 들어서 매출 성장률이 의미 있게 올랐다는 게 보이시죠? 주황색 선이 딱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올해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모두 또 껑충 다 뛰었습니다. 작년부터 뭔가
큰 성장의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탄탄한 가치주 종목이 성장이 또 덧붙여지게 된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반도체 시장의 화두는요. 누가 뭐래도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 처리하고 있는 연산이 너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넷플릭스 보는 것도 아니면 유튜브 보는 것도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 저장을 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때문에 다 가능한 것이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전 세계인이 각가지 방법으로 다들 클라우드를 데이터 센터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데이터 센터 연산의 복잡성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선이 난리가 났죠. 여기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서버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연결성이 복잡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개발 속도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무어의 법칙, 무어스 로우, 무어의 법칙이 점차 들어맞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은 2년마다 반도체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2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이 말인즉슨 반도체 성능이 2년마다 2배씩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최근에는 무어의 법칙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 개발 진척이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뎌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세 공정이 거의 한계 수준에 다다르면서 개발 속도가 예전처럼 안 붙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TSMC도 3나노 수준까지 오니까 양산 속도가 5나노 개발했던 것보다는 한 1년 정도 지금 타임라인이 길어지기도 했었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수율이 꽤 지금 안 좋다라는 좀 가슴 아픈 소식들도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황이 이러니까 양자 컴퓨팅 같은 신기술이 또 대두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문제점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업계 전문가들은 새로운 해법들을 모색하게 됐습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연산 복잡성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기 간의 데이터 통신을 방해하는 병목 현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라는 겁니다. 반도체와 반도체 사이의 병목, 서버와 서버 간의 병목,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의 병목, 이 모든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높은 대역폭을 가진 네트워크 장비의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이는 바로 연결성과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해법은 데이터 센터 안에서 특정 업무에 쓰일 경우 최대 효율을 내는 전용 칩을 개발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ASIC이라고 불리는 맞춤형 칩의 출현이죠. 이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한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에 주목을 한번 해보시죠. 화면 나올 텐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것은 차세대 스위칭 반도체 출하량 전망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구글과 같은 세계 최정상급의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차세대 스위칭 반도체로 업그레이드를 본격적으로 단행할 것입니다. 스위치라는 게 연결을 해주고 연결된 장치들을 컨트롤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200G, 400G, 800G 이렇게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초당 전송되는 데이터량을 늘린다는 말이 되고 이것은 데이터들이 더 원활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병목을 최소화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은 이런 차세대 스위칭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85%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신제품 출시 계획도 1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빅테크들의 이런 업그레이드 수요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펼쳐질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성장의 수혜를 입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법이었던 것은 바로 맞춤형 칩을 만드는 것이었죠. 브로드컴은 하이엔드급 맞춤형 칩을 설계하는데 도가 튼 기업입니다. 이 분야 점유율 1위라는 건데 심지어 브로드컴과 공동으로 맞춤형 칩을 개발했던 고객사들의 면면을 살펴보시면 대단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이런 기업들이 다 포진해 있어요. 전부 다 굉장한 기업들이죠. 당연히 이 분야 매출은 폭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것이 바로 브로드컴이 앞으로 성장주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신무기입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왼쪽 기사 한번 보시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전용 반도체 개발에 브로드컴이 참여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이제껏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래 가지고 있던 매력도 어필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가치주에 대한 매력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하나 같이 보시죠. 이것은요, 브로드컴이 연간 지급했던 배당금과
배당 수익률 차트입니다. 막대 그래프가 배당금, 그다음에 이게 꺾은 선이 배당 수익률이에요. 당장 지금 제가 찾아봐도요. 배당 수익률이 2% 후반대더라고요. 또 대단한 점은 브로드컴은 11년 연속 배당금을 올린 역사가 있는 기업입니다. 보통 미국 반도체 회사들은 평균적으로 2년 연속 상승에 그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현금 창출 능력과 주주 친화적이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2023년이죠. 2023년에는 배당금이 올해보다 20%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매력이 그만큼 돋보이는 것 같네요. 그런데 주가가 다른 것보다 조금 덜 떨어졌으니까 반대로 비싼 거 아닌가? 안 오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난 2년간 PER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평균 PER은 초록색 선 보시면 돼요. 쭉 나와 있죠. 평균 PER은 약 16배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그 평균치 이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항상 이 정도 밸류에이션 부근에서 주가가 반등했던 역사가 많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괜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주가가 반등을 건강하게 하려면은 결국 믿을 것은 실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차트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로드컴의 주가와 올해 EPS를 같이 따라 그려본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주황색 선이 주가고요. 빨간색 선 계단 모양처럼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한국지리처럼 생겨 있는 거, 이게 바로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가가 역시 EPS를 밑돌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브로드컴이 아까 말씀드린 성장 잠재력을 발휘해서 또 한 번의 실적 상향, 그러니까 빨간색 계단이 또 올라가게 된다면, 계단식으로 또 성장하게 된다면 결국 주가도 따라서 반응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자료를 준비를 해보면서 제가 새삼 느끼는 건데요. 데이터 센터와 관련한 지출 확대는 정말이지 빅 트렌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을 투자하시더라도요.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특히 관심을 두시는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주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들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